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필립스 곡선 사망 MMT가 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쯤에 약간 코감기 증세가 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AO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오카시오코르테즈를 지칭을 하는 겁니다. 백악관 경제보좌관이죠. 커드로. 레리 커드로가 오카시오코르테즈를 칭찬을 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이제 칭찬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리 커드로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그녀가 마쳤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팀의 고위 인사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에 대해 좋은 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커드로는 필립스 곡선이 더 이상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필립스 곡선이 죽었다고 확인했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 말고도 커드로 경제보좌관 역시 이번에 금리를 이제 인하할 것이다 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2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중국이 미국의 적수라는 점뿐이었다. 그래서 또 이것을 또 트럼프가 또 노렸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경제 정책 중에서 이제 통화 정책이죠.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MMT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의 성향도 역시 달러를 계속 가치를 절하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화폐를 찍어내서 부채를 막아내면 된다. 뭐 이런 식의 과거 발언을 조금 감안을 해본다면 트럼프 역시도 거의 MMT에 비슷한 그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통화정책에 관련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느 정도 의견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MMT 같은 거는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통화정책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트럼프 재선 이후, 그리고 4차 양적 완화를 언제 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4차 양적 완화를 한 이후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나는 공급측 경제학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카시오 코르테즈와 함께 곧 앉기를 희망한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레리 커드로 경제보좌관 역시 오카시오 코르테즈와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제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놨고요. 그러나 물론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오히려 현대 통화 이론에 의해 가능하게 된 그린 뉴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를 서로 원하고 있지만 이제 화두는 조금씩 달라요.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MMT 근간으로 진행되는 그린 뉴딜 정책,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커드로 백악관은 직접적으로 MMT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경제 상태가 이전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필립스 곡선도 죽었다고 이미 확인을 한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의 이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견해를 듣고 싶어서 오카시오 코르테즈와 좀 자리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번 주에 파월이 의회 증언을 했었잖아요. 하원과 상원 쪽에서. 거기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의회 증언에서 당연히 오카시오 코르테즈도 민주당 의원으로서 참여를 했겠죠. 참석을 했는데 오카시오 코르테즈와 파월 의장이 주고받는 그 내용에서 굉장한 좀 추후 발생될 수 있는 통화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실마리가 좀 나온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제로 hedge에서 가져온 거고요. 제로 hedge도 역시 지금의 그 의회 증언에서, 당시 의회 증언에서 나왔었던 오카시오 코르테즈와 파월 간의 그 대화를 좀 이런 식으로 조금 비유를 했어요.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파월을 잡기 위해서 쥐덫을 놨고, 그리고 파월이 그 덫에 걸려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에게 2014년 초 연준이 장기 중립 실업률을 5.4%로 봤다고 말했다. 그래서 2014년 초에는 이제 연준에서 장기 중립 실업률을 5.4% 정도로 이제 봤다고 그때 당시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2018년에는 이 수치가 5.4%로 추정이 되었고 현재는 4.2%로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마지노선의 기존 마지노선이었던 5.4%를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의장이 조금씩 갉아먹어도 쥐덫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홀딩 로드, 이건 아마 쥐덫에 대한 그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쥐덫에 걸리도록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정교하게 이제 멘트를 했다라는 것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쥐덫을 섬세하게 배치를 하면서 그러면 지금은 몇 퍼센트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근데 파월 장관이 3.7%의 실업률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오늘날 인플레이션은 5년 전에 비해 높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지금 현재 연준 이사는 이제 7명이죠. 7명의 연준 이사회는 이제 미국의 주요 경제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경제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현재 경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에 예상했던 것과 모두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놀랍게도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사실상 최저 지속 가능 실업률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추정치가 너무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파월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파월이 방황할 수 없는 취지에 가까이 다가서자 이제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천천히 뒤로 물러서면서 물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연준의 그 정책이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미끼성의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그 덫에 유인하도록 오카시오가 이제 뒤로 물러서면서 물었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연준 제도 이사회의 기록은 너무나 많은 점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단순한 질문의 선이라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덫을 제시한다. 물론이다. 파월은 사형 집행자에게 낙관적인 말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이제 오카시오가 또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결국 필립스 곡선에 대한 생각은 더 이상 오늘날의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술하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약간 좀 이 상황을 보면은 웃으면서 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외에서 오카시오가 약간 비운 듯한 그런 뉘앙스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월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단히 그렇다. 경기 침체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연관성은 50년 전에는 매우 강했다. 하지만 심장 박동이 약해질 정도로 지금 약해져 있다라고 파월이 결국 그 치즈를 갉아먹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결국 오카시오가 이제 넣은 그 덫에 빠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이제 공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의 권위를 손상시킨 겁니다. 결국. 그리고 킬링바는 균열로 급강하였다. 이제 킬링바는 이제 쥐덫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 파월이 쥐덫에 들어갔다라는 그 부분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파월이 이제 이실직고를 했죠. 결국에 오늘날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결국 입 밖으로 이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이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기존에 계속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던 거고요. 굉장히 이거 충격적입니다. 솔직히 이거를 뭐 별 내용이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의 그것도 의장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와 연관성이 거의 없다. 이 연관성이 약해질 정도로 약해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한 것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여태까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근거로 해서 경기 침체는 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여전히
뭐 경제는 탄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주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썼던 근거 자료는 바로 실업률이었습니다. 고용시장. 그런데 의회 증언에서는 이제 사실상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에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경제는 연준 내에서도 어떤 뭐 명확한 진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국 실토하게 만드는 오카시오-코르테즈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악한 거죠. 영악하고 결국에 기존 연준이 준비해왔던 정책들이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내포하는 그런 의미의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월의 이 대답은 굉장히 여러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이 대답은. 그리고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오카시오-코르테즈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나? 파월의 대답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대답 자체가.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오카시오-코르테즈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현대통화이론, MMT라는 것을 의회 증언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상황은 어쨌든 뭐 이런 필리스 곡선도 다 망가졌고, 그리고 연준 의장뿐만이 아니라 경제 보좌관인 레리 커드로도 필리스 곡선은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만 보면 안 된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근거를 들면서 지금은 경기 침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필리스 곡선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 주장들이 먹힐까요? 근거 없는 주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의 수치를 보면 경기 침체가 안 온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다 뭉개뜨리는 그런 공식적인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후 경기 침체 후에 양적 완화를 이제 시작을 하겠지만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트럼프 팀에서도 조차 오카시오-코르테즈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MMT의 길을 열 수도 있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이미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을 조금 차트로 보면은 지금 S&P 500과 그리고 미국의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같이 놓은 건데, 기존에는 이것들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대략적으로 방향이 같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차는 있겠지만 어쨌든 동조하는 그런 흐름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2018년 말 S&P가 크게 빠지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 차트가 좀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편차가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크게 편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일각에서는 페이크 머니다. 지금 증시에 들어가 있는 머니는 페이크 머니다 라고 지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차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이상 제 영상에서 뭐 인플레이션이 뭐 그렇게 높지 않다, 실업률이 낮은데 경기 침체가 오겠냐, 이런 말은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파월 의장도 얘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죠. 경기 침체나 실업률, 인플레이션의 그 연관성은 기존 체제에서는 굉장히 강했는데 점점 약해져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연관성이 굉장히 약해졌다. 그리고 백악관의 경제보좌관 역시 필리스 곡선은 죽었다라고 확인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의 상황 굉장히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저의 시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날씨가 이제 거의 이제 장마철로 들어가는 그 시기가 됐는데 냉방병 같은 거 특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